오늘 저는 인류 문명사에서 반복되어 온 한 가지 역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보려 합니다. 160년 전 1865년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장에 스스로 독약을 주입했죠. 바로 적기조례, 레드플래그 액트입니다. 마차를 끌던 마부들이 자동차라는 신기술에 공포를 느끼고 정치권을 압박하고 그들과 결탁해서 만든 희대의 악법이죠. 자동차 속도를 무려 시속 3.2km로 제한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걷는 게 시속 4km인데 자동차도로 사람보다 느리게 기어가라는 소리였습니다. 사실상 자동차는 타지 말라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동차 55m 앞에 붉은 깃발을 든 안내문을 세워 위험한 차가 온다고 외치게 한 것입니다. 마차의 말이 놀라지 않게 해야 한다는 명분이었죠. 늘 명분이 문제일 수도 있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영국이 붉은 깃발에 갇혀 속도를 멈추는 동안 독일의 벤츠, 미국의 포드는 고속 주행 기술을 완성하며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영국은 자동차 종주국의 지위를 뺏기고 수십 년을 뒤처졌죠. 마차도는 지켰을까요? 그 자리는 아니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되자 운전사, 정비사, 보험사, 택시, 여행업 등 마부 시절보다 수만 배 많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160년 전 붉은 깃발을 들고 자동차 앞을 가로막았던 그 마부들의 모습, 지금 우리 사회 어디에선가 낯익게 보이진 않으십니까? 굉장히 낯익죠. 이제 2026년 대한민국을 한번 직시해 보겠습니다. 로봇 강국이라고요? 사실은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로봇의 심장인 모터, 관절인 감속기, 눈인 센서, 이 3대 핵심 부품 작업률은 여전히 3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로봇 한 대 팔아서 이익을 남기면 그중 상당 부분이 부품값으로 일본과 독일,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국산인 조립 공장 신설하는 것입니다. 왜 국산화가 안 될까요? 우리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실전 데이터의 부재입니다. 부품 기술은 연구실 책상이 아니라 거친 현장에서 수만 번 고장나고 수정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품사들은 현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얻기 힘듭니다. 데이터가 없으니 AI는 학습할 수 없고 현장 검증이 안 된 부품은 세계 시장에서 외면을 받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영원히 외산 기술에 종속된 기술적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의 장벽을 허물고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면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단순히 부품값을 아끼는 수준이 아닙니다. 부품 하나가 국산화되면 그와 연계된 수많은 강소기업이 살아나고 로봇 생산 단가가 내려가면서 로봇 도입에 문턱이 낮아집니다. 그때부터 로봇 활용 서비스라는 거대한 신대륙이 사업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공정뿐만 아니라 물류, 의류, 재난구조, 심지어 우리 동네 카페까지 로봇이 보급되면 이를 관리하고 수리하고 유통하고 새로운 공정을 설계하는 수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품의 자립이 로봇 생산의 확대로 다시 로봇 활용 산업의 대폭발로 이루어지는 고용의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내어주고 기술 자립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남의 기술을 빌려 쓰는 식민지 알바생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기술로 전 세계 로봇 시장의 생태계 주인이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물려줄 것인가.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토록 부품 하나하나의 국산화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단순히 우리 기술이 최고다 라고 자랑하고 싶어서일까요? 절대 아니죠. 부품 하나를 우리 손으로 만드는 건 단순히 나사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수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지도를 그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봇의 심장인 모터와 관절인 감속기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그 부품을 만드는 공장들의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하겠죠.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부품 단가가 내려가면서 로봇 가격이 착해집니다. 그럼 대기업 공장뿐만 아니라 동네 작은 중소기업, 식당, 물류센터까지 로봇을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로봇의 대중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로봇이 깔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할까요? 그 수만 대의 로봇을 설치하고 매일매일 관리하고 고장이 나면 고쳐주고 또 우리 가게에 맞게 로봇의 동선을 짜주는 로봇 서비스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미래 산업인 것이죠. 스마트폰 하나가 세상에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단순히 폰 만드는 사람만 생긴 게 아니라 앱 개발자, 유튜버, 배달 플랫폼, 라이더까지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죠. 로봇도 똑같습니다. 부품 자립이라는 첫 단추는 잘 꿰어야 그 위에 생산이 살고 그 결과로 우리 자녀들이 뛰어놀 서비스화 활용이라는 거대한 일자리 신대륙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기술 자립의 본질입니다. 남이 만든 로봇 사다가 조립만 해주는 기술 식민지 알바생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핵심 부품부터 서비스까지 우리가 다 해먹는 로봇 생태계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데이터를 내어주고 기술을 연마하는 건 단순하게 회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로봇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그 덕에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를 누비는 글로벌 로봇 오케스트레이터가 되는 그 길을 닦는 일입니다. 그 선순환의 고리,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산업계 현대자동차의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현대판 음세자라 비판하는지 보십시오. 과거 현대차 노사는 단체 협약에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둔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고 법원에서 사회 질서에 반하는 무효 판결이 나오자 2019년에야 비로소 삭제가 되었지만 그 폐쇄적 기득권의 성벽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일자리가 실력이 아닌 혈연으로 대물림되는 구조, 그게 고려시대 음세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똑같고 더합니다. 최근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 현장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안 된다며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내 자식에게 대물림해주고 싶은 그 안정된 일자리가 정작 로봇이라는 신기술 앞에서는 지켜내야 할 고귀한 노동으로 둔갑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비유 하나 들어볼까요? 1970년대 후반에 이 땅에 커피 자판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골목마다 있던 다방 사장님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제 우리 다 망했다. 저 기계 덩어리가 우리 밥줄 다 끊어놓는다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실제로 자판기 커피가 유행하면서 다방 매출이 줄어든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다방 업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자판기 부수고 추정한다고 세상이 바뀌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시대는 변합니다. 계속 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판기가 일자리를 뺏은 게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방식의 전환인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방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카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판기보다 수천 배 정교한 에스프레소 모시는 다루는 바리스타들이 생겨났고 그 기계를 만들고 공간을 파는 인테리어 전문가, 원두를 볶는 로스터들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현대차 노조가 아틀라스 도입을 막는 건 1970년대에 자판기 들어오면 다방 망한다며 밤잠 못 주무시던 모습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술을 막는다고 그 밥그릇이 지켜집니까? 아니죠. 밥그릇의 모양이 바뀔 뿐입니다. 그 변화를 거부하는 건 자판기가 무서워서 카페 산업 전체를 포기하겠다는 소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청년들이 현대차 채용에 수만 명씩 몰려 킹산직이라고 부르며 희망 고문을 당할 때 누군가는 성벽 안에서 기득권 세습을 꿈꿉니다. 이런 폐쇄적 카르텔이 유지되는 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공정과 혁신은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이 아닌 효용과 때법이 기준이 되는 조직은 변화하는 로봇 시대에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 솔직한 속내를 한번 들어봅시다. 평생을 몸담가온 일터가 송두리째 변한다는 것, 수십 년간 손때 묻은 기계 대신 생경한 로봇이 그 자리를 채운다는 것, 정말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인지 누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160년 전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에는 그 마찰을 보는 마부들이 더 두려웠을 것이라고, 내가 과연 그 기계를 다룰 수 있을까? 내 자리는 사라지는 게 아닐까 하는 그 절박한 공포는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인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로봇과 AI의 자동차 왕국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과거의 관성에 머무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운명의 길 모퉁이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두려움 때문에 변화의 흐름을 가로막는 선택을 한다면 160년 전 영국의 마부들이 걸었던 그 비극적인 길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명분이 생존권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나치게 높은 사회적 비용을 요구한다거나 내 자녀에게 일자리를 물려주기 위해 우리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이어진다면 그것은 노동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노동은 흠을 하는 게 아니라 도구에 맞게 재정의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과거 주판 시대를 기억하시나요? 계산기와 엑셀이 나왔을 때 모두가 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판하고는 지능개발센터 등으로 현재 발전하며 바로 인간만의 고부가가치 영역을 찾아냈고 주판을 튕겨내다 밤새던 직장인들은 엑셀을 통해 그 고단한 노동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프레이 교수가 말했듯 로봇은 인간의 손을 가져가지만 인간의 머리와 가슴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제 단순하고 위험한 노동은 로봇에게 맡기고 우리는 더 품격 있는 영역으로 올라타야 합니다. 린다 그레튼 교수의 휴먼 커넥터, 이제 우리 노동자들은 기름 묻히며 기계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로봇 100대를 지휘하는 로봇 오케스트레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주판학원이 시대에 맞게 변했듯이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부는 특히 고용노동부와 노조가 할 일은 기술 들어오지 마라고 길목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로봇 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게 전환교육의 전략을 짜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진짜 할 역할입니다. 저는 노조 측에 진심으로 제안합니다. 이제 단체 협약서에서 무조건적인 도입 반대라는 방어적인 태도 대신에 실질적인 재교육 바우처와 전문적인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숭룡공이 로봇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로봇 티칭 전문가가 되고 배달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로봇을 관리하는 관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다리는 회사가 만들어 놓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밀려오는 파도를 막겠다고 무거운 방패를 들고 서 있어봐야 결국 지치고 휩쓸릴 뿐입니다. 노동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 무거운 방패가 아니라 파도를 타고 멋지게 나아갈 수 있는 서핑보드인 것입니다. 변화를 저지하는 방패 대신 그 변화를 활용하는 서핑보드는 우리 노동자들 손에 쥐어주는 것, 그동안의 소중한 숙련도가 첨단 기술과 만나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당당히 다음 세대로 건너가는 것, 이것이 제가 믿는 대한민국 산업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진정한 의미의 노동 연착륙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아갈 글로벌 로드맵을 그려보고,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서로의 밥그릇만 쳐다보며 싸워야 합니까? 이제는 안방에서의 다툼을 멈추고 시선을 저 넓은 세계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우주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선진국치고 인구 절벽과 구인난에 비명을 들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미국 공장들이 멈춰서고 유럽의 물류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겐 위기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기회일까요? 우리가 현대차 현장에서 그리고 수많은 제조 공장에서 쌓아온 세계 최고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과 로봇 운영 시스템은 전 세계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최첨단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좁은 취업시장에서 킹산직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테네시의 전기기차 공장에서, 독일의 스마트 제조 단지에서, 네옴시티 건설 현장에서 로봇 군단을 지휘하는 글로벌 로봇 사령관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한국의 기술진이 없으면 전 세계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시대,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제가 생각하는 기술강국 코리아의 실체입니다. 또한 로봇이 단순 노동을 대신하게 되면 인간에게는 엄청난 시간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 시간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K 컨텐츠와 문화의 힘으로 이어집니다. 로봇이 물건을 나를 때 우리 청년들은 가상세계의 건축가가 되어 메타버스 속에서 새로운 도시를 짓고 전 세계인을 열광시키는 K컬처 경험을 설계할 것입니다. 감성과 놀이, 공감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160년 전 영국처럼 붉은 깃발을 든 마부가 되어 자동차 앞을 가로막는 낙오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로봇의 날개를 달고 전 세계를 비행하는 조종사가 되겠습니까? 기득권의 높은 성벽을 허물고 두려움 대신 혁신의 파도를 변화를 거부하는 안주가 아니라 변화를 기회로 바꾸는 개척자의 정신만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살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봇 오케스트레이터가 되어 전 세계 산업의 합주를 지휘하는 그날, 대한민국은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설 것입니다. 그 가슴 벅찬 여정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